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젠백스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이상이죠.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에 대한 글로벌 임상 이상 데이터를 수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젠백스의 주가가 이제 하한가를 기록해서 주주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주주분들과 좀 짚어볼 겁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지금 GV1001 자체가 이게 이제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P값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P값 자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알츠하이머 쪽에서 P값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어떻게 되냐. 중요도, 퍼센테이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항암제에서 이제 취급하는 P값이랑 알츠하이머 쪽에서 취급하는 P값이랑은 서로 성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짚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줄었는지, 암의 종양이 줄었는지, 또는 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었는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숫자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P값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쪽에서의 P값은 심판의 휘슬과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로 지금 이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P값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월요일 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구나, 여기에 대한 방향이 잡혀버려요. 그리고 이 부분 좀 살펴보고 이제 수급이라든지 대응 전략, 우리가 또 어떻게 월요일 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생각보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급반등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일반 신약보다 P값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해석이 되는 대표적인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나하나 볼게요. 이 P값이란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냐, 이거를 수치로 계산한 것을 P값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알츠하이머에서는 왜 이 P값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느냐,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 환자마다 이 알츠하이머의 속도 차이가 너무 다 달라요. 완전 하늘과 땅 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맛집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고집하시는 맛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으니까는 야, 백선 생님 너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제 입맛은 좀 별로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맛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맛이 정답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환자마다 어떤 사람은 이 레카네맙이죠. 일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 이 레카네맙을 투여를 받았는데 FDA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사람들도 존재하고, 반대로 개선이 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FDA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정형화가 되기가 어렵다, 표준화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왜? 환자마다 어떤 환자는 요렇게 지금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요 정도만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 이게 또 환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또 검사를 하냐면은 이 약을 투여를 받고 이제 말로 주관적인 평가가 또 이루어져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주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이 평가자도 악의적인 뭐 그런 걸 품으면은 데이터 자체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그리고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도 이제 투여를 받았는데 이제 바로 반응이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반응이 오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또 어려워. 어떤 사람은 맞자마자 바로 반응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200일 이후에 반응이 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정답을 이거를 딱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FDA에서도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는 게 뭐냐면은 P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포인트로 잡아야 되고, 지금 젠백스의 주가가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하한가를 때린 이유가 결국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기존 거보다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P값으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바이오 쪽에서 알츠하이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P값이 작살났네,
그러면 끝난 거네. 요렇게만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가를 달성을 한 것이지 그것도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떠한 치료제에서 피값을 도출해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값이 안 좋아도 삶의 질이 좋아졌거나 MRI나 혈액에서 실제 이제 치료제를 통해 뇌 보호 효과가 보인다면 FDA에서는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피값으로 항암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가 피값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생존 기간 OS를 늘리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OS를 이렇게 이게 늘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OS를 늘린다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객관적이라는 건데, 그럼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의 피값은 뭡니까?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피값은 심판입니다. 예전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보세요,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의 오레고 봉합 같은 경우에도 난소암 치료제. 이거 피값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나가지고 끝났잖아요. 항암제에서는 그 정도로 무섭단 말이야. 사형 선고와도 마찬가지예요. 피값이. 근데 이거는 알츠하이머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츠하이머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할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알츠하이머의 평가 항목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안정성이고, 두 번째는 임상적 체감 효과, 세 번째로는 바이오 마커 변화, 네 번째가 통계적 유의성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이 큰 게 뭐냐면 바로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지금 젠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전성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리아 부작용. 이거 지금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 반응, 중대한 이상 반응 모두 표준 수준의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알츠하이머 약 중에 금요일 데이터를 봤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는 젠백스 탑티어 수준이에요. 이거는 뭐 너덥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지 기능 개선 여기에서 이제 위약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요것만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삶의 질 개선. 여러분들 삶의 질 개선이 어떻게 나왔어요? 젠백스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게 환자가 느끼는 기분, 이 약을 투여를 받고 나는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떠한 관계,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를 더 맺을 생각을 했고 이제 뭐 자존감은 어떻고 신체 상태 등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건데 지금 GV1001 같은 경우에는 0.69점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예, 0.69점 개선. 유압구는 1.22점 악화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뭐예요? 환자 본인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분명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FDA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평가 비중이 많은 게 알츠하이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V1001 요거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요것도 요게 피값보다 더 높아요. 이게 이제 뇌 속에 단백질 변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걸 바이오마커 변화라고 하는데 GV1001 투여군에서 뇌라든지 뇌 손상이라든지 염증에 대한 지표들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상이라든지 염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타우 단백질 변형령 수치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바이오마커도 수치적 개선이 이루어졌어.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도 실제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피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그냥 참고용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왜? 알츠하이머는 질병 진행이 느립니다. 1년 내에 피값 0.05 이상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환자별 편차가 매우 크고 이거 어떤 사람은 바로 효과가 나오고 아니면 일주일 이상 일주일 뒤에 효과가 나오고 30일 뒤에 효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는 FDA 입장에서도 야 그럼 이 피값은 항암제랑 좀 다르게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지평가 쪽도 뭐 에이다스 용어고 사람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주관적 방식 오차도 많고 숫자만으로 의미 판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걱정하실 거 없다, 여러분들. 피값이 진짜 젠백스가 만약에 진짜로 뭐 항암제였어 봐요. 그러면은 우리도 월요일 날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JP모건에서
하한가를 쳤을 때 32,850원에 역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역매수가 들어왔어요. 역매수. 그러니까 JP모건 쪽에서도 젠백스의 하한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아니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알츠하이머 피값 안 나왔다고 하한가를 때려버렸다는 것 자체가 JP모건은 이건 그냥 뭐 거두절미할 필요 없이 그냥 매수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그리고 JP모건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어땠습니까? 모건 스탠리도 32,850원 하한가 가격에 15,000주 매수했잖아요. 얘네 그냥 뭐가 아쉬워서. 얘네 보세요. 계속해서 위에서 지금 매수했어. 매수했다가 매수한 만큼 물량을 크게 안 줄였어요. 오히려 더 샀어.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리고 나서 이번 금요일 사태로 인해서 비중을 더 늘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 월요일 날 방향 잡겠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시초가 대응이라보다는 방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젠백스가 일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가격은 어떻게 단기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좀 선점하는 게 투자 심리, 투심에도 우리가 더욱더 안정을 놓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이 있습니다. 이 전략방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재를 젠백스처럼 악재를 호재로 대응해서 더 큰 호재의 초입으로 해석을 해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로보티즈 8월 28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8월 28일 날 8월 28일 날 로보티즈 로봇주죠.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결정한다라고 공시를 때렸어요. 유상증자 주주 배정이니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근데 이 전략방에서는 호재로 해석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저 혼자가 이 전략방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 바이오 쪽, 바이오 출신과 그리고 보험, 은행, 그리고 연기금 저 총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이제 그 군인 쪽, 군인공제 쪽 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이제 해박한 또 인맥이 또 있는 이러한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산업에 있어가지고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퀀트 전문가, 수급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퀀트 전문가 보험 출신인데 보험 쪽에서도 다 하죠. 여러분들 수급에 다 찍히는 겁니다. 보험도 여기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이런 보험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권 출신이 퀀트에 또 능숙하기 때문에 젠백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 요거를 일단은 초안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이를 통해서 요렇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잡아드릴 거예요. 가격대. 그리고 매도는 어디에서 하셔야 되는데 매도할 때 만약에 이 호재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는 매도의 비중은 몇 %로 하겠다. 요런 것들. 요러한 디테일. 요런 거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8월 28일이었는데 8월 28일이 요때거든요. 여러분들 요 음봉. 요 음봉입니다. 지금은 뭐 주가가 너무 올라서 보이지도 않는데 매수 체결되어서 20만 원까지 끌고 간 거예요.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영상을 보시는 이제 젠백스 주주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마녀 사냥이죠. 예, 금요일 날 주가가 마녀 사냥을 당한 거죠. 공매도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술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월요일 날에 대한 대응 전략, 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 지금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다 여러분들 미리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정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남겨드리고 그리고 제가 문자로도 같이 이렇게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 정보 미리 선점하셔서 안정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젠백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7일 금요일 2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차에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413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한 거 맞냐라고 하시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제가 뭐 1억을 만들자 요게 아니에요. 우리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목에서 정말 A급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은 후순위입니다. 가장 선순위가 A급 종목에서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눈덩이처럼 내 계좌가 나이키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많은 분들이 기법에 이렇게 의존을 하시는데 사실상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고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드가 적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집중 수반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만 여러분들 내가 기법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 종목에서만 놀더라도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50만 원의 기적 2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씨를 많이 갖고 있어. 내가 씨를 갖고 있는데 이 씨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려면은 어떠한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느냐. 자갈이 많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내가 만족할 만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갈도 없고 정말 양지 바른 아주 기름 철철 넘치는 요러한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만족할 만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50만 원의 기적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고형 매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9시 28분 18,000원 이하 똑같이 텔레그램 방이랑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익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로보티즈 8시 50분에 시초가로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왜? 과래 낙폭. 로보티즈는 지금 전략방이죠. 11월 6일 목요일 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0시 13분에 수정된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 금요일 개장 전이죠. 8시 53분에 로보티즈에 대해서 추가 매수 가격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방과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평균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초가를 얼마에 시작을 했죠? 20만 4,5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밀렸고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매가 나왔어, 아침부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투매가 나와야지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반등이 나와서 9시 14분 로보티즈를 22만 5천 원에서 9.8%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로보티즈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냐?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삼성공조. 이게 약간 이제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는 잡주로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공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 고영이 이제 초반에 밀리고 있어가지고 눌림목으로 잡을까 했지만은 일단은 취소하고 삼성공조로 대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일 고영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목 이름만 다르지 고영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다. 왜냐면 거래량 상승 과정 중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는지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제 일동제약처럼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뭐야? 세력들이 사실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빠딱 섰으면은 주도 세력이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8분에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 삼성공조가 16,3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얘가 거래량이 금요일에 거래량이 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섰는데 기준봉이 뭐였냐? 요때였어요. 윗꼬리. 요 윗꼬리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갱신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어제 고영 얻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9시 16분에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왔죠. 제가 호가창까지 다 이제 찍어서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20분에 16,700원 슈팅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로보티즈를 9시 14분에 매도하자마자 바로 9시 14분에 16,300원. 자 9시 14분이 언제다 여러분들? 대략 요 자리 정도 갑니다. 9시 14분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딱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반등 줄 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9시 31분에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서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삼성공조도 오늘 이제 396만 원치 얼마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 수익 나와서 16만 원 이렇게 챙겨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3일 차에 9시 23분에 드렸던 LS 일렉트릭 10월 23일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10월 23일 목요일 9시 23분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 이하로 이제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10월 23일이 요때거든요. 요때가 10월 23일인데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을 우리가 끌고만 가더라도 이런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때 당시 10월 23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10시 21분에 6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 정도 손절을 했죠. 이 내역이랑 비교해 보시면 투명하게 다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 최근 신청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약간은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때 동안 이런 식으로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륙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